여러분, 혹시 내 집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 딱 정해지는 객관적인 숫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 집의 가치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하고 있는 숨은 힘에 대해서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주택 소유자라면 정말 근본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증용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 집값은 시장 데이터에 따라 객관적으로 딱 정해지는 거 아니야? 글쎄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가격표 뒤에는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복잡함과 어떤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감정평가사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AVM, 자동가치 산정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이 집은 얼마짜리입니다 하고 자동으로 값을 딱 매겨주는 시스템이에요. 요즘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나 정부 정책 세울 때나 이게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원래 이 AVM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이 평가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한계를 극복하자는 거였죠. 오직 데이터로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겠다. 말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도구를 만약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벌거나 잃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직접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가 직접 심판을 보는 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뿌리 깊은 이해상충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선수와 심판이 사실상 같은 사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기 전문가의 말을 한번 보세요.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담보물의 가치까지 직접 평가한다? 이건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정말 오랫동안 안고온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법적으로도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상위법인 감정평가법에서는 분명히 은행이 직접 평가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행정규칙에서는 또 괜찮다, 할 수 있다고 길을 터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기이한 상황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무려 53년이에요. 53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법과 시행세 측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오래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한 대형 은행의 사례인데 불과 2년 만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26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이 오래된 관행이 사라지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해상충 문제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첫째, 은행이 아예 자체적으로 ABM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 둘째, 직접 운영은 안 해도 ABM을 만드는 회사에 은행이 돈을 투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셋째, 정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까지. 이 3가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냥 서류상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우리 현실 세계,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이고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편향된 가치평가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을 부풀려서 사람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대출을 받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쌓이면 바로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는 거죠. 반대로 은행이 대출을 조이고 싶을 땐 특정 지역 집값을 일부러 낮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가고 시장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선수인 대출기관과 심판인 평가기관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두터운 벽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데이터 조작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법과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여전히 이 둘이 한 몸처럼 뒤얽혀서 운영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핵심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이 뛰어나고 데이터가 많아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 집값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집값을 평가하는 심판과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선수가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